아니야. 빠르고 효율적이게 못해요. 빠르면 효율적이게 못하지. 쉬어야 돼. 아니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쉬어야 돼. 야, 아픈 놈이 근손실 걱정하고 있어. 너 덜 아파 지금. 근손실 안 돼. 야, 근육도 양심이 있지. 내가 이런 체형을 갖게 된다면, 이런 몸매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시죠. 그 상상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스터를 마셔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타서 마실게요. 알죠? 뭔지? 이거 마시고 살짝 이제 카페인기 올라오면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길이는 사실 많이 생각을 했죠. 길면 좋을까 짧으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여러 번 샘플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정도 길이로 제가 설정을 한 거여서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 턱걸이부터 사부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오늘 턱걸이를 일단 메인으로 가져가고 로우는 이제 뭐 케이블 로우랑 덤벨 로우 무게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프로 하면은 광배 하부까지 좀 끌고 내려가기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외전이 걸리게 되면은 상부 쪽으로 힘이 좀 많이 빠지고 패러렐 그립으로 가져갔을 때 하부까지 잘 끌고 내려가기 좀 쉬워져가지고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보다 요즘에 이제 피지컬 크라운이라는 브랜드에서 요거랑 비슷하게 해서 그립 나오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딴 데 가서 써봤는데 피지컬 크라운에서 나온 거고 그립 1개짜리는 저희도 지금 센터에 가지고 있는데 2개짜리는 약간 요 제품이랑 겹쳐가지고 지금 박민우 선수님께서 지금 판매하고 계신 제품인데 제품을 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자, 이제 덤벨 로우를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40kg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15개가 만약에 당겨진다 그러면 바로바로 중량을 업을 할게요. 오랫동안 목표가 그거예요. 지금 몸이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 마른 느낌을 좀 없애버리고 싶어. 멸치의 잔상이 좀 남아있잖아요 몸에.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멸치를 벗어나서 약간 꽁치로 한번 가보자. 멸치 운다고? 울지 맙시다. 멸치가 있으니까 꽁치도 있고 꽁치가 있으니까 고등어도 있는 거지. 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 야, 이것도 50kg 15개 해야 되네. 60kg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괜찮냐고요? 너무 적은데 딱 봐도 지금 탄수화물 그러면 하루에 밥을 100g밖에 안 먹는 거잖아요. 과일 조금이라. 그건 너무 적어요. 아무리 그래도 체중 킬로그램당 탄수화물을 한 3-4g 먹어야지. 급한 게 아니시라면. 만약 바프를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몸뚱아리가 심각하다 이러면 뭐 급하게 줄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천천히 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4일 동안 22kg 감량해서 현재 73kg. 정책이어서 아니 여러분들 정책이라는 게 왔을 때 꼭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몸도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너무 계속해서 빼다 보면 몸도 힘들 거 아니야.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운동량, 식단 계속 유지만 하고 계셔도 갑자기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봐봐. 4개월 동안 22kg면은 거의 평균 한 달에 6kg씩 빼신 거예요. 5kg 이상씩. 그리고 지금 70 몇 킬로라며. 그러면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천천히 빠질 때가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자, 여러분들이 만약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살이 찌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체 쪽에 근육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체는 웨이트를 안 했어. 근육이 붙을 이유가 없죠. 하체는 내가 체중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체중을 빼. 그럼 보통 어떻게 해? 유산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하체 근육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체중이 감량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은 근육이라는 게 여러분들 근손실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한번 생긴 근육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줄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를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체는 아직 현재 지금 줄어든 체중에 맞지 않게 근육량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체중을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하체 운동을 정말 고중량 훈련을 빵빵빵빵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내 체중, 지금 현재 줄어든 체중에 맞게끔 어느 정도 하체 근육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체중이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체중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막 끝내실 때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왜 하체가 안 가누어지지? 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들 가지세요. 근데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중을 유지하시면서 미니멈 3개월에서 맥시멈 1년까지는 바라보시면 지금 줄어든 체중에 맞게 하체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호흡이 거칠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전완근이 찢어지는 것 같다. 와, 아니야, 빠르고 효율적이게 못해요. 빠르면 효율적이게 못하지. 우리가 효율까지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근육량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걸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빠르게 빼는 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빠르게 빼시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빼든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면 가랭이만 찢어져. 여러분들의 급한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으시다면 그나마 빠르게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식단 조절 정말 타이트하게 하시면서 하루에 유산소 최소한 4시간씩 하시면 돼요. 웨이트 포함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잘 빠집니다. 잘 빠지긴. 영혼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정신도 빠져나가고. 오분할 하는데 가슴, 등, 어깨, 팔, 하체 오분할도 운동 쉬는 날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가슴, 등, 어깨, 팔이라고 쪼개놨지만 결국 우리가 다 팔로 들고 하잖아.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쉬는 날이 하루 이틀 정도는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뭐 가슴 운동할 때 등이 안 쓰이나? 등 운동할 때 가슴이 안 쓰여? 다 쓰여요. 지분율의 싸움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렝스 프로그램 돌리는데 언제부턴가 회복이 더뎌. 쉬세요. 초과 회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에 7일 동안 한 번도 안 쉬면서 만약에 본인이 운동을 해왔어. 그러면서 몸이 조금씩 좋게 바뀌어왔네. 그럼 사람은 어떠한 데이터를 얻게 돼요? 아, 매일 운동하니까 몸이 좋아지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함정이 뭐야? 6일 운동하면 꼭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7일 동안 운동하시던 분이 6일을 운동하고 하루를 쉬어요. 그러면 이 하루 쉴 때 굉장히 불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쉬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하루 정도를 쉬어. 근데 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다음날 운동할 때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질 않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데이터 값을 또 얻을 수가 있어? 아, 일주일에 6일 운동하고 하루 쉬니까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도 잘 되고 몸이 발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구나.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잖아. 처음에는 그 하루 쉴 때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하루 하는 것도 지겨웠잖아. 근데 언젠가부터가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하게 됐어. 그런 것처럼 쉬시는 것도 처음에 쉴 때는 불안하지만 계속 쉬시다 보면 조금씩 편안해져요. 그래서 휴식도 훈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어야 돼. 아니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어떻게 안 쉬고 운동을 하겠어. 휴식도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휴식이 아니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쉬어야 돼. 그래서 휴식도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몇 년 전부터 휴식의 중요성을 알았지 나이 먹으니까 확 오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제가 수술을 13일 정도 운동을 쉬라고 근손실 때문에 준희 씨 부드러운 버전을 원해? 아니면 좀 센 버전을 원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걸로. 야, 너 덜 아파. 준이야, 너 덜 아파. 야, 아픈 놈이 근손실 걱정하고 있어. 너 덜 아파 지금. 다행이다. 야 10매칠 근손실 안 돼. 근손실 안 돼. 야, 근육도 양심이 있지. 몇 개월 동안 죽어라고 해가지고 겨우 1, 2g 붙여놨더니 고세를 못 참고 10매치를 못 버텨가지고 지가 나가 떨어지겠다고? 야, 믿고 한번 기다려봐라. 13일 정도면 얘가 붙어있어. 걱정하지 마. 잠깐 한눈은 팔 수 있다. 근데 운동 다시 시작하면 아유 주인님 이러고 다시 와서 붙어. 걱정하지 마. 그 정도 가지고 안 떨어진다. 봐봐, 이런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쉬어봐야 돼.
쉬었을 때 근육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너무 푹 쉬면 안 되고 막 6개월, 1년을 갖다가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운동을 포기하신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휴식을 볼 수 있지. 그냥 헬창들은 3일 넘어 이틀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 그지? 준이야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몸으로 운동하면 금방 붙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세게 얘기해볼까? 여태까지 운동하면서 몇 그램 붙였는지 가만히 생각해봐. 그거 잃었을 때 마음이 아플 만큼 많아? 운동 헬린이다. 일반인 계속 운동할 때 계속 중량하고 강도를 높여놔요. 만약에 내가 근육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해. 그러면 점진적으로 과부하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육이라는 놈은 몸에 과부하가 주어지질 않으면 근육이 커지질 않는단 말이야. 이 과부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운동의 템포가 될 수도 있고 중량이 될 수도 있고 횟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횟수 같은 경우에 템포 같은 경우에 무한정 뭔가 좀 네거티브를 걸거나 무한정 개수를 늘리기가 좀 어렵다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중량을 어느 정도 목표로 가져가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내가 원하는 체형이 됐어. 그걸 유지하고 싶어. 그럼 지금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식단도 마찬가지고 운동의 강도도 마찬가지고 그걸 유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키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 두 측면은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야?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분들이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운동을 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본인의 몸이 뭐 측면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는 뚱뚱해? 여기는 뚱뚱한데 여기만 뻗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몸이 좋아지려면 내 몸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자꾸 외면하면 안 돼. 내 팔뚝이 작은 이유가 외측이 작아서일까? 아니야. 전체적으로 없어.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 컬부터 잘 하셔야 돼. 컬을 열심히 하세요. 컬. 지금 내 몸뚱아리가 부족한 거는 스킬이나 디테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기본이 부족해서야. 기본을 열심히 하세요. 기본을.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편안하고 쉬우면은 가치가 없잖아. 여러분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거 힘들잖아. 많이 벌면 그만큼 가치가 생기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의 크기를 제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체형과 몸매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장담하건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남이 인정을 해줄 때보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인정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야. 아니야? 맞잖아. 남들이 뭐라 얘기하면 기분은 좀 상할 수 있어. 근데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 스스로 거울을 봤는데 와 절망적이야. 이러면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거울 안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거울을 자꾸 외면하게 돼. 거울은 관두고 지나가다 보면은 썬팅이 되어 있는 유리창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치는 내 스스로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자존감이라든지 행복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의 행복의 크기를 제가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너무 행복하게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 다만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체형과 그런 모습을 갖추시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게 되잖아.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이런 체형을 갖게 된다면 이런 몸매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몇 퍼센트 만족하냐고? 내 몸에? 야, 질문 날카로운데?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찰나입니다. 결국은 또 위를 바라보게 돼.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 찰나라도 맛을 봐야 그 다음 위가 보이지 않겠어? 질문 굉장히 날카로웠어. 가슴이 쓰리다. 순간. 매운 거 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처음 운동할 때, 제가 처음 운동할 때는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어가지고 PT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헬스를 처음 시작할 때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보디빌딩이라는 단어도 없었어. 내가 이 운동을 처음 할 때는 육체미였어요, 육체미. 육체미를 자랑한다 그래서 육체미였어. 8, 90년대, 저 80년생이잖아요, 83년생. 왜 아저씨 냄새가 풀풀 나? 미스코리아가 있다면 육체미도 있었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육체의 미를 과시할 수 있다는 육체미.
가동범위, 지금 롤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우리 상완골, 위팔뼈의 신전과 이 어깨 움직임, 견갑의 하방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상부 승모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중하부 승모와 광배근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란 말이에요. 수축을 했어. 쭉 늘리셨을 때 계속 힘이 등에 걸려 있어야지 힘이 후면 어깨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의식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오늘이나 내일 운동하실 때 가만 본인이 한번 해봐. 본인의 가동 범위 설정을 해가지고 쭉 뽑았을 때 계속해서 어느 정도 광배에 힘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더 뽑으시면서 후면 어깨 쪽으로 힘이 넘어간다. 근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다시 광배에 꼽아놓고 신전시키고 견갑 움직임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은데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뽑아놓으면 얘부터 당겨요. 그럼 어디에 걸려? 후면 어깨에 걸리잖아. 그럼 우리가 주동근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지금 운동하려는 부위에 힘을 계속 걸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뭔가 이제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되겠다. 힘 다 빠졌다. 다이어트 할 때 멘탈 터진 적 있냐고요? 아니요. 멘탈 터진 적은 없어요. 보통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내가 살을 빼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멘탈이 터진다는 얘기를 잘 안 쓰세요. 왜?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먹지 못하는 무슨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멘탈이 터진다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그 당일날까지 다 빼낼 수 있을까?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지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제가 대회를 준비할 때만큼 그때보다 더 극악한 상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저런 질문 하실 때. 제가 5월 28일 날 메인 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5월 6일 날까지도 다이어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어차피 5월 28일 날이라는 날짜는 정해져 있어.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이래. 현 상황만 보면 최악이죠. 근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만들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거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럼 답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그냥 죽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멘탈이 터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되잖아 지금부터. 여태까지 내가 못해왔던 건 너무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미련을 안 남기려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내 모든 걸 다 쏟아버리면요 뭐 결과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 근데 심지어 저는 결과도 사실 그렇게 아쉽진 않았어요. 내가 뭐 잘해냈다 이게 아니고 그 3주 동안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하게 될 때는 작년 준비했던 것보다는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도 좀 생기긴 생겼어요. 아니에요. 저도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닌데 그 셰프들님께서는 나이대가 어떻게 돼? 20대야, 30대야, 40대야? 30대예요. 이제 점점 멘탈이 세질 거야. 자 보세요. 운동하시다 보면 처음에 손바닥 어때? 더럽게 아프죠? 씨, 좀만 잡아도 막 아프고 막 힘이 든 거보다 손바닥 아파서 자꾸 이제 등 운동할 때 자꾸 놓게 되잖아.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굳은 살이 나는 놈이 배기기 시작을 하죠. 그죠? 멘탈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요만한 말에 막 휘청휘청 휘둘리고 막 터지고 다시 붓고 막 깨지고 다시 붓고 막 이러다가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굳은 살이 배겨.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 로우 했고 얼추 다 했구나. 마무리로 다시 암풀다운으로 좀 깔끔하게 조금만 몸 좀 더 풀고 갑시다. 근데 요즘 날씨에 운동할 때 너무 좋은 게 땀이 너무 잘 나가지고 아주 그냥 1일 1낫이야 거의.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아유 아파 진짜. 이거 마른 느낌을 좀 많이 빨리 없애고 싶어요. 쉽지 않아. 그 덕분에 주말에 운동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토요일 날에 운동하기 싫지. 그죠? 저도 사람인데 운동은 취미로 하실 때가 제일 좋다고.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운동을 취미 삼아 설렁설렁 여러분들이랑 막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했던 때가 그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벤치 중량을 어떻게 들냐고? 원판 꼽으면 되죠. 꼽았는데 못 들어 그럼 다시 빼야 돼. 그럼 밑에 들 수 있는 중량으로 계속 들어. 개수 늘려. 그러다 내가 혹시나 들릴까 싶으면 다시 원판 다시 꼽아. 들려? 들리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량 늘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더 쉬운 방법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점진적 과부하예요. 계속. 저희는 방구는 아직 안 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굳이
그 와이프가 옆에 있어. 방구가 지금 마려워. 그러면 화장실 가서 낄 수도 있는데 굳이 와이프가 옆에 있고 내 엉덩이 밑에 있는데 그거 시원하게 부악 이러면서 껴야 돼? 굳이 그렇게 틀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거나 이럴 때 뭐 굳이 참진 않아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뭐 벅벅 끼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굳이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벗어나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야 근데 그것도 상상을 안 해봤는데 아니 냄새보다 난 소리가 만약에 정말 좀 파이팅 넘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나 몰래 뭘 먹었나? 나는 저 정도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혼자 저 정도 소리가 나오지?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니까 뭔가 좀 확실한 걸 드셨어야 그렇게 뭐 폭발력 넘치는 방구가 나오거든. 그닥 그렇게 먹은 게 없다 그러면 비슷해야 정상인데 그죠?